검찰이 지난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딸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 간의 금전 거래를 토대로 한 경제 공동체라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는 말이 안 된다라면서 화까지 내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자,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준 거는 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면서 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에 월요일에 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10명 정도가 이 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았습니다. 당시 이 공식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도 그런다. 국민에겐 오죽하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검찰이 딸 다혜 씨에게 생활비를 줬다고 주장하는 돈, 이 전 사위 소유의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렀을 때 이 딸 부부에게 줬던 임대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소유 빌라에 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좀 4, 5년 머물렀는데 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은 이 다혜 씨 부부가 2018년에 태국에 이주하기 전까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서 이제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2년간 2억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도 받았다고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 전 대통령은 생활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이 동네가 어딘지 잘 알거든요. 저 네. 상명대학교 있는데 그 네. 근처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 네. 빌라라고 돼 있지만, 아무튼 한 기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한테서 딸 문다혜 씨 쪽으로 간 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지인을 통해서 갔다는 5천만 원이 있고, 또 뭐 출판사를 통해서 갔다는 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돈과 그 돈은 다른 돈인 거죠? 예. 전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이 김정숙 여사가 2020년에 김 여사의 친구를 통해서 딸 다혜 씨에게 건넨 5천만 원과는 별개고요. 이 돈에는 이 김 여사 친구가 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보낸 이 사람의 명의, 그리고 본인 이름과 함께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남긴 돈인데, 이 돈과는 별개고, 또 방금 말씀하신 2022년에 다혜 씨가 2억 5천만 원 정도를 문 전 대통령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 출판사로부터 인쇄, 마케팅비 이 명목으로 받았었는데, 이 돈과도 전혀 다른 별개의 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윤기찬 위원장께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뒤늦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유였던 사람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임대료로 내가 줬던 것이지 생활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해져요. 어떻게 보세요? 임대계약서를 뭐 사후에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어쨌든 임대료일 수도 있죠. 네. 어쨌거나 지금 그러나 임대료로 보기에는 조금 더 해명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네. 일단 그 당시에 그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사위분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돈이 들어간 것이 다혜 씨 계좌로 들어갔다면, 네. 사위가 임대인인데 이제 다혜 씨 계좌로 들어간 이 부분도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부부가 같이 뭐 그야말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급할 만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만큼 이 법률에 부합하는 그 행위를 했다면, 네. 사위한테 뒀겠죠. 그렇네요. 네, 근데 그만큼 아마 철저했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이 있으셨다면 다혜 씨한테 안 넣고 사위에 넣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집이 좀 그 행보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2018년도 3월 달에 이제 취업이 되잖아요. 그 네. 이상직 이사장이. 그렇습니다. 그 뒤에 3월 달에 이제 직장을 그만둬요, 사위가. 네. 4월 달에 집을 팔아요. 네. 집을 다혜 씨한테 주고 팝니다. 네. 증여한 뒤에 팔고, 2019년도에 또 다혜 씨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사요. 네. 근데 판 가격은 5억 1천만 원인데 산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가 또 보태져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임대료만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네. 또 하나는 거기에 거주하신 기간이 2012년부터 16년까지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돈의 흐름이 2018년까지 이어졌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해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료로 지급됐다는 정황도 더 수사기관이 살펴봐야 되지만 문제는 경제공동체의 논리만이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경제공동체가 설립이 되게 되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가 본인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안 되고 만약에 공범관계로 인정을 하게 되면요. 수사 네. 방향이 틀게 되면 이제 다혜 씨까지 피의자로 되거든요. 아, 예.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공범으로 인식할 만한 단서들이 보태져야 되지만 네. 어쨌든 법리상은 경제공동체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공범관계로 법리를 구성해서 다혜 씨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최창렬 교수님.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왕 이제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 부인 이제 김정숙 여사를 통해서 딸한테 줬다는 5천만 원, 그다음에 출판사를 통해서 갔다는 2억여 원 이런 부분도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임대료로 줬다라는 게 저는 이 말씀을 괜히 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기 혹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은데 지금 돈의 종류, 돈의 이 갈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5천만 원도 있고 그 이제 사위가 취직했다는 돈, 이제 그걸 뇌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다. 그리고 이제 경제 공동체다. 이래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했고 문 전 대통령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까지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임대료를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 윤기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 갈래의 돈에 네. 대한 해명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말씀처럼 그 조금 그냥 그런 지금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니므로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논리가 약간 좀 빈약해 보여요. 일단 이제 뭐 이 문 대통령 주장을 보면 말이죠. 네. 임대료고 생활비가 아니니까 임대료에 였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를 이제 반박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몇 가지의 돈의 갈래가 지금 전혀 의혹으로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해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 대통령 입장에서 말이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한성호 기자.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문다희 씨 얘기를 하는 그 대목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자녀분들 얘기를 갑자기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검찰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다혜 씨의 태국 이주도 돕고 또 이 서울에 있는 이 부동산 등기 등 정리하는 절차도 다 도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 문 전 대통령은 이 역시 전면 부인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취임 후에 이 아들, 딸을 해외에 거주하도록 한 거는 이 자녀 문제 고민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자녀 문제로 고민이 컸다면서 이 다혜 씨가 태국에 이주할 때도 그런 측면이 없진 않았지만 이 자녀들도 자기의 삶이란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이주를 결정하게 했을 뿐 특별하게 본인이 도와준 건 없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은 권양숙 여사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 얘기를 거기다가 갖다가 갑자기 끄집어내지? 뭐 글쎄요. 그런 반응 갑자기 또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딸 문다희 씨의 태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지만 당시에 친인척 관리하던 신모 행정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이제 저희가 그동안 쭉 보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태국에 거주 중인 이 문다희 씨를 대신해서 부동산 관리까지 해줬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양훈경 기자,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싶은 대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TV조선 보도였는데요. 네. 이 양평동에 그 지금 다가구 그거를 태국에 있는 중에 매입을 했잖아요. 네. 2019년 5월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부동산 계약은 직접 뭐 얼굴 보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태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딸이 태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도장 찍고 등기하고 네. 이런 법률적인 행위를 갖다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했다는 것이죠. 네. 위임장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양평동 집을 본인이 살려고 매입한 게 아니고 아마도 이제 조금 이게 수익형으로 쓰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이 숙박업소로 공유 숙박업소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유 숙박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3차례 입금을 이 행정관이 해준 그런 흔적도 포착을 했다고 그러죠. 사실 이게 본인이 뭐 직접 수익형 부동산을 샀다 그리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통하지 않더라도 지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그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냐 이제 검찰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도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원론적인 해명이 있었는데 아니 그보다는 좀 구체적인 얘기가 궁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신은영 의원께요. 문 전 대통령도 뭐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얘기가 보도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셨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우리 그 민주당의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독재 탄압에 대한 TF 위원들이 찾아가면서 실질적인 얘기를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모든 세세한 것들이 뭐 보도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신 건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의 너무 부풀려진 이런 일방적인 검찰의 메시지들이 억울하면서 좀 해명은 하고 소명할 것들은 또 소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민주당 의원들과의 논의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아마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방어권도 아마 문다혜 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도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되는 거에 대한 당연히 불편함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아마 친인척 관리 아니면 자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힘든 상황을 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수긍이 되면서 그런 자리 할 때 문 전 대통령이 여기서 오가는 얘기는 밖에 안 나가게 합시다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지 나중에 이제 또 중앙일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 나오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해지긴 해요.